나영수 원장님께서 말씀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 간단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좀 적어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의장님이야 여러 의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잠깐 우리 김동규 시의장님 인사 말씀 잠깐. 예. 오늘 이 자리가 기획하신 만큼 많은 성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은희 박사님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통역관을 역임하셨고 제6대의 그 오산시 부위원장, 시부위원장으로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으로 우리나라의 자치법규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아마 손색 없이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최은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예, 저를 오늘 처음 보는 어르신 계십니까? 아, 네, 몇 분 계시군요. 예, 그리고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2분 계셔서요. 근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의원님들 이 강의가 1시간 조금 넘게까지 할 텐데 계실 거예요? 아니면 먼저 가실 거예요? 먼저 가신다고 하면 제가 중요 부분을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곧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예, 내렸는데 의장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가셨어요. 여러분 의정 감시단이지요. 굉장히 의원님들에게는 공포에 두려운 분들입니다. 근데 모니터링 늘 하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놀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은 노인들의 참여로 발전하는 지방의회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나영수 원장님께서 우리 주제를 3가지로 해달라. 그래서 지방의회의 역할, 그리고 노인들의 참여, 그 다음에 3번째가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겁니다. 3번째는 풀뿌리 민주주의, 이것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의원님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어르신들이 조례를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실 때 제가 사실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여기 의정 자문하고 계시고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우리 어느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조례안이 엄청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도 다 보았다. 그런데 어떤 의원님들은 공무원들한테 조금 밀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 이거 너무 참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어느 의원님은 잘하고 어느 의원님은 조금 밀렸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미 첫 번째, 2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눈높이가 엄청 높아지셨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는 보성군에서, 그저께는 금천구에서, 또 월요일에는 고양시에서, 오후에는 고양시, 오전에는 서대문구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니까 완전 살인적이죠. 그런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안산시는 제가 2012년도에 안산시 공무원들을 교육한 이래로 여기 시청에 오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요. 의원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꼭 들어야 될 그 강의를 좀 먼저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지난번에 들으신 거 잊어버리셨죠? 예. 잊어버리셔야 저 같은 선생님이 필요하죠? 자꾸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의장님께서 이러셨어요. 이제 우리 65세 어르신이 아까 몇 프로 된다고요? 800만. 그럼 몇 프로라 그랬죠 아까? 15%. 뭐 15%요? 15%. 그런데 UN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 된 65세의 노인이 전 세계에 37% 이상이 됩니다. 몇 년 안 남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평균 수명이 120세, 150세 될 것도 얼마 안 남았고요. 이제는 다 장기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노안 와서 잘 안 보이면, 저도 이래봬도 노안이 왔어요, 어르신들. 근데 나중에 진짜 안 보이면 눈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균 수명이 120세다, 150세다, 이게 멀지 않았다는 말이 요즘 실감이 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것을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 우리 행정이 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어르신들이 조례를 강의를 해달라고 하신 것은 이 행정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럼 지난번에 했던 것을 복습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자, 행정이 뭘까요? 행정은 뭐냐 하면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강력하게 작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이에요.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라고 했으니 법령과 조례를 모르면 안 되겠지요. 제가 여러분 의원을 해봤어요. 2010년도에 초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4년을 정말 열심히 교육을 쫓아다녔어요. 제가 부지런해요. 그리고 의회에서 교육을 안 잡아주면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저는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4년 내내 쫓아다녀도 실력이 안 늘더라는 거죠. 이상하게 한 해가 지나서 예산안을 받아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올라와서 보면은 무엇이 틀렸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왜 그랬느냐? 그 4년 후에 제가 이러한 교육을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법령과 조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정 모니터링 할 때 의원들의 역할을 알고 오시죠? 의원은 예산 결산도 하고 조례도 심의하고 제정하기도 하고 또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이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오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의원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맞지요?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우리를 대변해 달라고 의원을 뽑았지요? 그래서 의장이 대단하고 의원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의장님은요, 딱 존재만으로도 시민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해요. 아까 우리 김 의장님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뭔가 대단한 것까지 안 가도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촉각을 세우고 우리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을 느끼고 시의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시의원들에게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은 우리를 대변해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법령과 조례에 안 맞으면 그들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촉각을 세운다는 건 뭐냐? 오늘 제가요, 안산시청에 왔어요. 조금 일찍 왔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북카페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북카페가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했더니 자판기도 없고 커피를 내리는 카페도 없어요. 그럼 이건 조금 불편하네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디서 커피 사요? 그랬더니 저쪽 민원실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해서 가면 커피를 판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안에 행복 드림 커피인가요? 맞나요, 의원님? 맞아요. 예,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사가지고 왔지요. 그러면 그 북카페에서 그 행복 드림 커피숍까지의 거리가 조금 먼 것은 우리에게 조금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함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멀리 했을까? 그러면 그쪽에 거기에 무슨 과가 있어요. 민원인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팔기가 더 편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카페로 유인을 해야 더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책도 보고 생각도 하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커피 머신이 있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지었지? 라는 의문을 갖는 게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멀리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
커피는 거기서 커피를 내려서 수익금이 어디로 가는가 거기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커피숍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개인에게 또는 공공부문에게 어떻게 맡긴 걸까요? 사용 수익 허가를 줬을까요? 위탁을 줬을까요? 대행을 줬을까요? 용역을 줬을까요? 대부를 줬을까요? 의원님들? 네? 이게 바로 행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의원님들이 시민들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지금 아세요. 대답하셨어요. 맞았어요. 사용 수익 허가 주셨어요. 이건 여러분하고 다르죠. 왜 여러분들은 저하고 2번 공부했는데 왜 모르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만큼 어려운 게 행정이라는 게 행정용어 이렇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법령과 조례를 알아야만 돼요. 예산 얘기했죠? 그러면 의원님들은 예산안이 올라오면 올라온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은 뭐 갖고 만들어요? 세금 갖고 우리가 돈을 쓰지요. 그런데 그 예산안은 예산 편성 운영 지침, 세출 예산 운영 기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모든 것이 다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래서 있는 건데, 근데 의원님들 제가 의정활동 해봐서 알아요. 예산안이 딱 올라오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왜 여기 수영장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다 또 짓는다는 거야? 이거 시장이 왜 이렇게 자기 치적사업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이러면서 보게 되지. 그쵸? 이러면서 보게 되지. 이 예산이 법령과 조례에 맞게 올라왔는가를 체크하는 것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주기 싫어요. 이거 너무 많아요. 삭감해야 돼요. 또는 이건 절대로 필요한 예산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는 예산이다라는 것이 판명되면 다 부결시켜버릴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르신들? 자, 그래서 안산시가 예산을 잘못 주고 있는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봐야 훨씬 효과가 있고 바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바꿔서 의원님 계실 때 제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행정은 이게 왜 먹히지 않죠? 이게 왜 네,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의원님 누구 불러주시면 더 좋겠어요. 이거 좀 잘 먹히게. 자, 그러면 의원의 필수 어플, 우리 은빛둥지 또 안산시 이 어르신들은 전부 컴퓨터를 하시고 스마트폰에 굉장히 능하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라영수 원장님 스마트폰에는 국가법령 정보센터라든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들은 필수적으로 저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어플을 가지고 안산시가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하나 볼게요. 자, 안산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죠. 의원님들 어디다 주고 있어요? 신안산대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죠? 안산은 크니까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줘서 예산이 나가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10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즉 안산시장은 위탁을 주려면 조례 규칙을 만들어서 줘라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안산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의원님? 찾아보세요. 있나?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자치법규 들어가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조례가 안산시는 없어요.
없어요. 위탁조례가. 한번 지금 찾아볼까요? 예.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조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자치법규를 치면은 우리나라 전국의 자치법규는 조례라고 했죠. 조례는 지방법이라고 했죠. 안산시 조례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안산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법규하고 안산시라고 들어가면은요. 안산시 치고 어린이 급식 관리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나오죠, 어르신? 네. 예, 검색된 내용이 없다고 나오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위법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조례에서 조례로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간 위탁 조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위탁을 줄 때 기본적으로 절차, 방법, 사후관리, 감사 이런 거 하는 기본 조례예요. 그런데 행정 권한이요. 이 행정을 할 때 행정 권한은 어디서 나오느냐? 행정 권한은 법령에서 나오죠. 법령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의 체계가 헌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법령의 범위 안에 조례 규칙을 만드는데 그 법령은 무엇이 법령이냐? 법률이 있어요. 법령에는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이거를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 하죠. 또 국무총리 훈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장관령 또는 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법률할 때 법과 령할 때 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고, 이 법령의 우산 아래 우리 자치법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 권한은 어디서 나오느냐? 법령에서 나옵니다. 법령에서. 그러면 행정 권한은 우리 안산시장님이 가지고 공무원과 같이 정책을 집행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안산시가 다 공무원을 다 못해요. 어딘가 줘야 돼요. 손이 모자라요. 이럴 때 행정 권한을 변경하지요. 이 행정 권한을 변경하는 게 위임, 위탁, 대행이에요. 그 위임은 우리가 공무원들 위임해서 하는 그런 거 내부 위임이라는 말은 알아요. 그런데 위탁은 뭐냐? 위탁은 이 시장의 권한을 누구한테 다 넘겨줬어요. 인감도장까지 우리 은빛둥지에 다 넘겨줬어요. 그러면 은빛둥지 원장님이 수탁자가 돼서 원장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인감도장을 넘겨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위탁이나 대행을 줄 때는 법에 근거해서 해라. 즉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위탁 주라면 위탁 주고 대행 주라면 대행 줘라. 이게 바로 행정 권한의 법정주의고, 이것은 대법원 판례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는 법에 근거해서 주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민간 위탁 조례에 의해서 줬다 하면은 조례에서 권한이 나온 거예요. 법령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권한이 나오면 안산시장님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조례 갖고. 그러니까 권한은 법령에서 나온다고요. 그 행정 권한은 법령에서 나오고, 행정 권한의 변경인 위탁 또한 법에 근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위탁 조례에 의해서 다 준다 그러면 그것은 위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실 요즘 소송이 엄청 걸립니다. 근데 소송이 안 걸려가지고 문제가 안 됐을 뿐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안산시 거를 볼게요. 차츰 들어가면서 옆 동네 조례를 베끼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옆 동네 좋은 조례 있으면 벤치마킹 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옆 동네 조례가 좋으면 그 목적이 좋을 때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 하라는 거지, 옆 동네 조례를 그렇게 베끼다가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거 어느 시예요? 5개 광고물을 안전점검 어디다가
여기다가 위탁을 주는데 여기다 줄 수 있다고. 자,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있다. 그리고 콕 집었지요. 그런데 여기 순천시예요. 순천시 조례인데요. 순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라고 했는데 순천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요. 어르신들 이 부분에서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놀라고 있죠, 속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관에 준다고 했죠. 그럼 이 얘기가 뭐냐? 옆 동네 조례를 베낀 거예요. 안산시는 시설관리공단 있나요? 있어요. 그럼 안산시 조례를 베낀 거죠. 안산시 조례, 안산시를 순천시로 바꾼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아니 말도 안 되는 조례가 나온 거니까 옆 동네 조례 베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르신들? 안 되죠. 자,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포항시예요. 포항시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우리 의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성함을 잘 못 들었어요. 성함이 김태희 의원님은 알고? 이경혜 의원님. 이경혜 의원님은 조례 엄청난 지금 지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벌써 뭐가 있다 없다 그러면 그거 딱 아시고요. 그 다음에 대답을 딱딱 하시는데 이 정도 의원님은 전국의 최상위 의원님이에요, 진짜. 예, 이 두 분 의원님은 진짜 대단해요. 오늘 행사 못 가겠다.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 제가 할 겁니다. 그거 듣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 포항시는 민간위탁 조례에, 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공공에게 줄 때는 공공위탁 조례예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104조 2항 3항이 법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안산시는요, 안산시에 공유재산 있지요? 공유재산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복지관 같은 게 있어요. 그 우리가 드나들면서 써요. 예, 그런 거 행정재산이죠? 그런 거 행정재산. 그런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데 보통 사람이 관리할 수가 없고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관리해요. 그럴 때는 관리위탁 주는 거예요. 관리위탁,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줘요. 그러면 의원님들, 안산시에 관리위탁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거 있지요? 네. 문화원에 주는 것도 있지요? 네.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원 같은 것은 공공부문이죠. 그러면 공공부문에 위탁을 주시면 절차, 방법, 사후관리, 감사 같은 것을 제대로 하는 통일된 기본 조례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공공위탁 조례 없죠? 없으면 무엇에 의해서 줍니까? 법에서 주라고 그래서 줬어. 그런데 그것을 규율할 통일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민간위탁 조례를 쓰실 거예요. 준용해가지고. 준용은 민간위탁 준용한다.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는 민간에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죠. 공공의 법적 지위가 없잖아요. 이래서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시는 조례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공유재산의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을 주면서 관리위탁 조례도 없어요. 관리위탁 조례 없으니까 비슷하게 생긴 또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준용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방청단에 뒤에 앉으셔서 조례 앉아 의원님들이 막 질의응답하고 그러는 것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요. 소리의 자료가 있는 게 좋지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조례와 조례는 서로 보완 관계예요. 어느 조례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조례에서도 보충을 해주고 저쪽 조례에서도 보충을 해주는 보완 관계인데 보완이 안 되잖아. 그 조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슷하게 생긴 민간위탁 조례를 관리위탁 주면서 준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떠한 치명적인 절차적 하자가 나타나느냐? 공유재산은요, 의원님. 공유재산을 위탁 줄 때는 공유재산법에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산시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원시나 오산시, 또 뭐 교육청 이런데 이외의 자에게 준다 그러면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에 줄 수 있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법에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에게 다 줄 수 있다고 시민의 자유를 열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면 또다시 민간에게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보장한 공공 부분의 권리가 사라지고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게 의원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원님들 진짜 잘 뽑으셨어. 저 두 분 의원님들 꼭 기억하세요. 김태희 의원님, 이경혜 의원님 꼭 해서 시장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의원님들 진짜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시민이 되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치인들이 그냥 축사만 하고 가버리면 되게 섭섭해요. 그쵸? 근데 끝까지 앉아서 들으면 나중에 선거 때 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알고 그냥 찍어주시죠. 근데 오늘은 좀 봐드릴 거예요. 3시에 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오셨으니까 내가 봐드리는데 어쨌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 들어갈게요. 포항시가 민간 위탁이란 자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또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게 맡긴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개인은 민간이죠. 시설관리공단은 공공 부분이죠. 그럼 민간위탁 조례라고 하면서 민간과 공공을 짬뽕해놨네. 이게 도대체 법이에요? 아니면 저 축구 동호회 규칙이에요? 축구 동호회 규칙처럼 이걸 조례를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례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조례 안건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느냐? 우리가 트럭 타고 다니다가 우리 생업인데 그 번호판 뜯기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뜯기고, 강아지 데리고 다니다 배설물 안 치웠다고 벌금 내는 것도 과태료 내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우리를 죽였다 살릴 수 있는 게 조례란 말이에요. 그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하는 분들이 바로 의원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조례가 뭔지를 알게 될 때 의원님들의 수준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안양시를 볼게요. 안양시 민간위탁이라 하면 법률에 규정된 3조는 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4조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 다르죠. 원래 맞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마다 달라요. 이 이유는 옆 동네 것을 베껴서 그렇다.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볼게요. 판례로 보는 행정 권한의 법정주의. 아까 행정 권한은 법령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시장이 행사를 해야 되는 이 권한을 딱 권한을 변경해서 위탁이나 대행의 방법으로 줬어요. 그러면 위탁은 시장에 민감도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동의안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의원님들한테 이거 동의해 주세요 하고 올라와요. 그런데 의원님 대행은 동의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행은 동의안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 말은 뭐죠? 시장님이 수의계약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탁을 줘야 되는지 대행을 줘야 되는지 사무의 구분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가 물어봤어요. 조례에 따라서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를 또 다른 제3자에게 또 위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무를 가졌는데 다른 쪽에 이거를 또 하청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 할 수 없다. 야, 시장이 이걸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너한테 줬으면 네가 잘해야지. 네가 또 어디다 하청을 줘? 안 돼. 이게 바로 행정 권한의 법정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치 1번지라고 하고 맨날 따라하는 서울시가 위법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조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승인하면 하청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법을 어긴 거죠. 여러분 큰형님이라고 다 똑똑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시 거 베껴야 되겠어요? 베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특히 법령과 조례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느냐? 의원님들 교육하고 시민들은 교육 받지도 않지만은 의원님들 교육하면서 조례는 옆 동네 거 벤치마킹 하세요. 이거를 수십 년간 교육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부분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 여기 지방자치법 104조에도 나왔어요. 다 누가 하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시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적 근거를 안산시를 가지고 볼게요. 법적 근거라는 말은 뭐냐면 안산시 주차장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뭐뭐뭐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조례 1조 목적에 나온 그 법이 바로 법적 근거예요. 자, 그러면 법적 지위는 뭐냐? 이 주차장을 위탁 주는데 시가 뭐뭐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이런 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에게 준다. 그래서 그게 바로 법적 지위예요. 이들이 법적 지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모르고 조례에서 요걸 법적 지위를 시장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캠프에서 누가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사람한테 뭐 하나 지금 떡고물을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 사람을 쓱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빛 둥지 노인 어르신들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잡아내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산시 이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면서 중요한 걸 하나 해드릴게요. 자,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안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같은 거 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요. 시사편찬위원회라고 안산시에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조례를 보니까 조례가 있어요. 안산시가.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시. 근데 다른 시에 이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위원장은 시장이다. 그리고 상임위원은 4개의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된다. 4개가 뭐냐? 4개. 이게 하늘, 땅, 바람, 자연 뭐 이런 거더라고요. 거기에 풍부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임위원을 누구를 시켰냐면은 전직 시장님을 시켰어요. 근데 그 전직 시장님이 연세가 76세쯤 돼요. 그런데 어느 시장님, 지금 현직 시장님이 그 76세의 전직 시장님에게 이 상임위원을 시켜서 그분이 갖고 있는 표를, 내 표를 만들고 싶었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시사편찬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자문기관이에요. 자문기관 만들어서 매달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상임위원을 위촉했는데요.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 역시 자문위원이에요. 근데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됐어요. 사무국은요. 자문기관에는 사무국을 사무국을 상시적으로 둘 수가 없어요. 법에 둘 수가 없는데 이건 둔 거예요. 두어가지고 그 76세의 전직 시장님에게 연봉 6천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상설 사무국이라면 뭡니까? 거기서 늘상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일을 안 하셔요. 사우나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이게 너무 눈에 띄니까 그 보니까 그분이 이 사무국에 상임위원으로 계시면서 이건 불법 사무국이에요. 여기에 인건비가 그분 하나만 6천만 원. 이걸 무슨 세 글자로 눈먼 돈이라고 하죠. 이걸 잡아내는 일을 하는 게 의원이라고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걸 잡아내려면 그 법령과 조례를 알아야 돼요.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맞게 했는가 못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산 보잖아요. 예산. 근데 예산서를 보면 어르신들이 뭐 알아요? 일단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그 숫자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그런데 예산은요 보수운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는 게 보면 법은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김영란 대법원장이 한 말이에요. 법을 지키라는 것은 법은 보수적인 것이다. 근데 예산은 보수적인 거예요. 그 예산을 법에 따라서 제대로 편성했고 법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하느냐. 예산을 집행하는 게 바로 법령과 조례잖아. 이것에 따라서 제대로 하느냐. 보수운동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볼 때는 자문기관인데 이게 따져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는 똑똑한 시의원을 뽑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의정 모니터링은 딴 거 필요 없어. 시의원이 똑똑한가 그걸 봐야 돼요. 시의원이 똑똑한가를 보고 그 똑똑한 시의원이 똑똑하면서도 우리 민원을 정말 발품 팔아서 잘 들어줄 수 있는가. 근데 아무리 잘 들어주려고 해도 법령과 조례 안 맞으면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가셨으니까 제가 쉽게 하면서 다시 돌아갈게요. 예. 그러면 여기서 사무국의 사무국장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과 여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게끔 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월급을 고정적으로 몇 천만 원씩 해서 연봉 6천 줘라? 1,000만 원도 안 돼요. 그런 월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일도 안 해? 이런 걸 모니터링해서 못 주게 만들고 자르게 만들어야죠. 자,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안산시의 대표 축제가 뭐죠? 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어르신들. 거리 축제. 그러면 거리 축제 하기 전에 전야제 하죠. 전야제 할 때 돈 다 써요. 연예인 그때 부르잖아. 사람을 많이 불러야 되니까. 많이 모아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와야 공무원들도 일을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유명 연예인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 노래 몇 번 불러주는데 그때 데리고 오는 밴드들도 인원이 많죠. 스태프들 많죠. 수천만 원은 기본으로 줘요. 그리고 그때 사회를 보는 개그맨들 700~800을 기본으로 줘요. 그런데 여러분 안산 시립도서관에 와서 좋은 강의를 하는 인문학 강사는 20~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강사를 데려오면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첫 시간에는 얼마, 둘째 시간에는 얼마, 셋째 시간은 얼마 그 사람의 급에 맞춰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많지가 않잖아요. 오래 강의를 해도 그 액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에 불려와가지고 스타 강사다 하면서 한 40분 떠들고 갔는데 700만 원. 개그맨이 이거 했는데 800만 원. 그런데 왜 의원님들은 그걸 모를까요? 자, 오늘 배웠으니까 앞으로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관심을 가지세요. 거리 축제 해가지고 나온 예산서. 그 예산은 거리 축제 예산으로 몇 억 이렇게 나오죠. 몇 억. 하지만 그 속에 세부적인 내용. 개그맨 얼마 주고 스타 강사 얼마 주고 뭐 스태프 얼마 주고 뭐 얼마 주고 그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들이 만약에 안 받아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보공개 청구해서 다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예민한 문제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달라고 그러면 잘 안 나와요. 공무원들이 늦게 줘요. 그런데 의원한테는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시켜야지. 이거 보라고 하고 관심 좀 가져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 여러분 어차피 스타 강사 여러분 그 한국사 강의하고 그러는 암흑의 강사 이런 유명한 강사들 1시간에 3,0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우리 정말 우리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노인들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고요. 보통 노인분들 진짜 살기 힘들어요. 노령연금 받고 그거 어떻게 그거 못 살아요. 너무 우리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자 독식 사회야. 혼자 너무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거를 바꾸자 해야지. 그러면 힘 있는 자들이 힘을 써서 정치를 잘해서 바꿔주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거 바꾸자 그러면 국회의원이 바꿔요? 근데 국회의원 탓할 필요도 없는 게 그 국회의원을 누가 뽑아줬죠? 우리가 뽑아줬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시사편찬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봤더니 안산시는 저렇게 사무국을 두고 돈을 주고 있지 않아요. 너무 다행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들고 일어나서 어르신들이 없애버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돈을 낭비하면 안 되게 만들었어야죠. 자, 그 다음에 또 요런 거 시장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면 혹시라도 눈 밝은 어르신들이 그걸 보게 되면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시장이 필요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100년도 감사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안산시는 어떻게 돼 있나 봅시다.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시장이 필요할 때 감사한다. 이게 어디가 이렇게 돼 있냐. 요게 바로 서울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치 1번지 서울시라고 베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런데 조금 아까 시장이 필요할 때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그 도시는 그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요거 보세요. 매년 1회 이상 감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2천만 원의 용역을 주고 감사 안 해도 되는 규정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걸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걸 모니터링을 다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잡아낼 수 있는 똑똑한 시의원을 뽑아야 된다. 자꾸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의원 그거 필요해요? 시의원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 하는 사람 시의원이에요. 국회의원보다 도의원보다 우리랑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이 생활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의원이에요. 여러분 시의원 무시하면 안 돼요. 시의원이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산시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회장님? 7조. 나 굉장히 조그만 도시에 살다가 와가지고 너무 놀랐네요. 7조라는 예산을 안산시 의원님들이 주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는 시의원들을 많이 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욕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건 알고 욕해야 돼. 시의원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잘 뽑아야 된다. 자, 이게 감사를 안 하니까 이런 경우 이거 서울 은평구의 경우에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이 3억 2천만 원을 횡령해가지고 자기 연하의 애인에게 외제차도 사주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다. 근데 알고 보니까 10년 동안이나 감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 누가 해야 되느냐? 공무원도 해야 되고 감사에 관심을 갖고 시의원들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전부 직무유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울시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한다 했죠? 안산시는 어떻게 돼 있나 볼게요. 두근두근 하시죠? 안산시는 어떻게 돼 있을까? 안산시는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감사한다고 했어요. 너무 다행이죠? 네, 안산시는 요거 잘 됐네요. 그 다음에 또
자, 안산시를 볼게요. 이게 안산은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아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 조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안산도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아동급식 지원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적 근거가 다른 거예요. 그 말을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까 법적 근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적 근거. 그러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법적 근거고, 이거는 학교급식법 뭐 이런 거, 아동법 이런 거가 법적 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위탁금을 주고 있지 아동급식 지원으로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조로 주고 있다면 그것은 예산상 비목이 보조금으로 잡혀요. 그런데 위탁을 주고 있을 때는 위탁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위탁이 왜 중요하냐? 안산시, 여러분 의정 모니터링단 지금 메모하세요. 어르신들 메모 가능하신 분 메모하세요. 예. 어르신일수록 메모해야 됩니다. 적자 생존 아시죠?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자, 거기다 우리 메모를 하셔가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과 아동급식 지원은 다르다. 그 다음에 위탁금은 위탁금이고 보조는 보조금이다.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의원님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안산시 아까 예산이 7조라고 그랬죠. 우리 7조의 예산 중에 위탁금이 몇 프로냐? 위탁금이요 10%가 넘어가요. 그럼 10%가 넘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는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안 해요. 안산시 의원님들한테 제 강의 꼭 좀 들어보라고 하세요. 어르신들. 아무도 안 짚으니까. 자, 이것도 다 설명 듣고 가셨는데 아직 이해 안 가시니까 이거 다른 조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다 다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례를 볼 때 여기 16조의 2호, 6호를 보세요.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이거 굉장히 모호하죠. 어? 뭔가 정확하지가 않죠. 근데 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것도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다. 상당히 모호하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요 명확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특히 이것은 위탁을 취소하는, 즉 여러분이 은빛둥지가 뭔가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취소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래야 취소당하는 게 말이 없는 거지. 라영수 원장님이 500만 원을 횡령했다. 이러면 잘려야죠. 근데 라영수 원장님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를 행했다. 이러면 모호하죠. 그거 갖고 자를 수 없는 거죠. 근데 조례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조례는 이렇게 불명확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민의 권리가 다 들어가 있고 우리 법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에 근거해라 했지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마구 자르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동의 부분. 이 부분 이거 의원님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시의장님께서 하고 가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축사하실 때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방 분권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방 분권은 분은 나눌 분이잖아. 권한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죠?
중앙 너희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나눠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물을 우리에게 이양해달라는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물을 이양해달라. 그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무가 별로 없잖아. 우리도 독립적인 법 인격체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 사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너희들이 꼭 하라고 그러는 것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양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을. 그래서 사무를 가져와서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무를 자치사무라고 해요. 그러면 위에서 당신들이 이것만 하시오라고 위임해 준 것을 위임사무라고 해요. 아시겠죠, 어르신들? 자, 그럼 알았으니까 조례를 봅시다. 이게 안산시 조례. 근데 안산시가 사무를 가지고 위탁하고 재계약하고 재위탁하고 재계약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의결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쉽겠죠. 조례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무를 가져와도 의회가 힘을 못 쓰는 조례라고요. 네. 아시겠어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또 볼게요. 또 구호의 사무는 동의받지 않는다 그랬어. 구호의 사무. 근데 구호의 사무가 뭐냐면요. 뒤로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치사무, 위임사무 봤고요. 다시 넘어가면서 볼게요. 다른 데도 보면서 안산시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 보니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인천광역시예요. 근데 인천광역시가 뭐라고 했냐면 국가위임사무는 위에 장관 승인 받고 그러니까 위에 다 승인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장 위임사무는 광역시장의 동의를 받고 그러니까 다 위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치사무만 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 자,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면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중에 자치사무가 훨씬 많으면 우리한테 권한을 달라고 떼를 안 쓰겠죠? 근데 자치사무 많지가 않아. 전부 위임사무 니네가 시키는 것만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권한을 달란 말이야.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례는 자치사무 얼마 되지도 않는 자치사무만 동의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조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딱 보면 집행부가 의회를 갖고 노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다 조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조례, 자치법규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회 권한 무시하는 거 볼게요. 시장은, 이거 서울특별시예요. 서울특별시가 시장은 재위탁, 재계약할 때는 상임위의 보고로 끝내고 그 다음에 해당 사무를 연속해서 위탁하는 경우는 매 4회차마다 의회 동의를 받는다. 요것은 무슨 뜻이냐? 제가 시장이에요. 제가 라영수 원장님한테 은빛 둥지를 5년간 맡겼어요. 그러면 5년의 기간이 끝나면 그 사무는 다시 시장에게로 오죠. 그래서 의회에 나 은빛 둥지에 다시 맡길래니 뭐 이러면서 다시 맡긴다는 의사표시를 하겠죠. 자, 그런데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를 매 4회차마다 동의받는다 그러면 5, 4, 20년에 한 번 동의받는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교장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저 교장선생님. 네.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알았는지 요번에 바꿨어요. 요걸 없앴어, 서울시가. 그런데 뭐라고 해놨냐면 6년마다 한 번 동의받는다 그랬어요. 6년. 그럼 이 말
말이 우스운 게 서울시는 3년이 기간이에요. 위탁조수는 3년이 기간이에요. 근데 6년에 한 번 받는다 했으니 나머지 3년은 주인이 없죠. 이때 사고 나면 아무도 책임질 자가 없는 거야. 이때 사고가 나면 서울시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패소를 했어. 돈이 들어서 누구 돈이 들어요? 우리 돈이에요. 그래서 시민의식이란 뭐냐 하면 이런 걸 알고 저 멍청한 것들이 행정을 잘못해서 내 돈이 날라갔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슴이 아파야 그게 시민의식이야. 근데 그거 내 돈 아니니까 이러고 생각이 없어. 시민의식이 아니에요. 그럼 정치는 영원히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서울시 조례 또 보세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 숨어 있는 거냐면은 원래 우리가 수탁기관을 뽑을 때는 공개모집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모집으로 하는데 여기서 뭐라 했어? 운영위의 심의를 거친다고 해.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거예요. 시장 마음대로 주고 싶은데 준다는 거라고.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이 뜻에 숨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안산시 민간위탁 조례로 올까요? 그러면 이 안산시에서는 아까 다시 행정 권한을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르신들? 법에서 나온다 그랬죠? 행정 권한을 변경한 위탁이나 대행, 이것도 역시 법에서 그 권한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시장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이 수탁기관은 다른 데다가 또 하청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서울시는 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법했는데 안산시는 적법해요. 예, 안산시는 이거 적법해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게 안산시 같은데? 안산시. 자, 안산시가 또 은빛둥지 예를 들어볼게요. 은빛둥지가 만약에 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빛둥지 마음대로 그 시설을 뜯어 고치거나 새로 신축하거나 할 수 없어요.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증개축하거나 시설을 신축할 때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라 그랬죠. 이 말은 뭐냐? 시장이 승인하면 증축하고 신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법을 어긴 거네. 법을 어긴 거야. 그래서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 줄 모르고 예산서에 그들에게 신축할 돈을 준단 말이에요.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이게 예산이 만내 정내를 따지기 이전에 예산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게 올라왔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예산 삭감해버리면 이거 시장이 나 미워할 텐데 이런 생각하기 전에 법대로 이거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께 그 모니터링 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 예산을 삭감하고 때에 따라 증액하고 이거는 의원의 권한이에요. 의원이. 그런데 이제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이 예산이 많다 적다 이거 이렇게 줘야 되겠느냐 막 이제 오고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밖에서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맨 마지막 단계에서 얼마를 삭감하자, 얼마를 증액하자 이것을 서로 따질 때는 여러분이 그거 못 보죠. 그 못 보는 그 과정, 의원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러는 과정을 개수 조정 과정이라고 해요. 개수 조정. 개수 조정하는 거 조정 어떻게 해? 그런데 그 개수 조정 할 때 뭐 누가 얼마를 깎았니 누가 얼마를 깎았니 여기서 어떻게 소문이 이렇게 들면은 어떤 의원이 우리 예산을 깎았대 그러면서 막 욕하고 이런 거 하시지 말라고. 의원은 소신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신대로. 그래서 그 철학과 가치관이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투표를 그 사람한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는 건데 의원들이 소신있게 못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누군가가 얽혀있을 때 소신있게 잘 못하고 또 제일 못하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공천줄을 갖고 목을 쥐고 있어서 못해요. 그래서 이 공천은 없어져야 돼요. 진짜. 이건 진짜 없어져야 돼요. 소신있게 못해요. 저 국회의원한테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따지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공천권은 없어져야 돼요. 그 없어지는데 국민이 힘을 모아야지. 국회의원은 죽어도 자기 말 안 들을 텐데 공천권이 없으면. 그러니까 안 없애죠. 공천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시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충청남도가 서울시를 따라서 4회차 계약마다 의회 동의받는다 해가지고 한 20년에 한 번 받게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가. 근데 서울시 형님은 이미 없앴는데 충청남도는 아직 안 없앴어요. 없앴는지 모르나 봐요. 자, 위법한 서울시 6년이 경과한 후 동의받는다. 그러니까 기간이 3년인데 6년이 경과한 후 그러니까 3년이 붕 떴잖아요. 이거 위법이라는 거예요. 서울시 이것도 예산을 잘못 주고 있는 경우. 자, 그래서요. 제가 어르신들 앞에 순서가 바뀌었는데 중요한 거 몇 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면은 저보고 어르신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81세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노인이 되면 몸이 늙으니까 행복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 걸 보니까 이제는 앞이 보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재밌게 사세요. 오늘 뭐 친구들과 만나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엄마는 신앙송을 하세요. 매일 시를 외워요. 근데 그 나이가 돼서 새로운 시를 외우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 엄마 그걸 하신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가 생각할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은빛둥지 어르신들은 진짜 다른 게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생각의 공간,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정교장 선생님은 또 색소폰을 얼마나 잘 보십니까? 너무 멋지게 살고 계시고 우리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사진 찍으시죠. 예? 은빛둥지 거기 모토에 보면 노인들이요 그거 딱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컴퓨터를 배웁시다. 이래서 저보다 모두 카메라 촬영을 잘하시고 사진을 잘 찍으시고 진짜 저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생각의 공간, 정신적 공간, 나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매일매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전쟁도 겪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면서 자식 키우고 돈 버느라고 내 발전에 힘을 많이 못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돈 조금 있으면 손자 주려고 하시고 그러는데 본인을 위해서 쓰시라고 그 소리 꼭 제가 드리고 싶고요. 내가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사는 모습을 보고 제 생활의 모토가 이거예요. 보는 만큼 아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공부를 하자. 근데 어르신들 오늘 와서 제 강의 듣는 것도 공부죠? 대단한 공부죠? 어르신들 지금 벌써 1시간 반째 앉아 계세요. 이 재미없는 얘기를 들으면서 1시간 반을 앉아 계신 이 자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가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요 미래가 없어요. 왜 세상은 좋아지고 GDP는 올라가는데 파고다 공원의 노인은 늘어갈까요? 공부를 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무엇이라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고 아까 의원님들 있을 때 앞에 그 내용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방자치의 예산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공간, 정신적 공간,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예산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정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일상에 촉각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불편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몰라도 돼요. 조례를 볼 줄 아는 똑똑한 시의원을 뽑도록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동네 왜 가로수가 이렇게 형편없어? 안산시 우리 동네 가로수 좀 제대로 심어줘. 이러고 가로수만 연구한다든지, 우리 안산시 왜 이렇게 하천이 지저분한가? 하천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우리 일상생활이 다 지방자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음식물 자원화 센터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음식물 자원화 센터에 어마어마한 위탁금을 줘요. 근데 위탁금이 나날이 늘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죠, 어르신? 그러면 안산시에서 매뉴얼이 나와요. 조개 껍데기, 양파망, 청바지 이런 거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조개 껍데기는 따로 버리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음식물을 까만 봉지에 그냥 막 넣어가지고 청바지도 넣고 양파망도 넣고 조개 껍데기도 넣고 한꺼번에 버렸다. 그럼 이게 음식물 자원화 센터에 가지요? 그러면 그 음식물 자원화 센터 1차적으로 음식물과 음식물이 아닌 것을 분리해요. 그런데 음식물 아닌 것이 끼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선별을 해요. 그런데도 이놈의 양파망이랑 청바지가 아직도 걸러지지가 않았네? 그러면 기계 사이에 끼겠죠? 그래서 기계가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의 내부 연한을 줄이게 돼요. 이러면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지방자치라고.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는 이상하게 평범해요. 내가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잘하면 지방자치도 잘 되는 것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운동 열심히 하죠? 저도 운동 열심히 해요. 거제도 갔다, 보성 갔다, 안산 왔다 이러면 홍길동이 돼야 되니까 운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1km씩 수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게 됐어요. 1.8km. 어르신 저 대단해요? 대단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제가 잘난 척을 해요. 우리가 영화 타짜를 보면 김혜수가 나와서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러잖아요. 저는 이거 왜 이래, 나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는 여자야. 잠시대교 남단에서 뚝섬까지 1.8km를 난 수영한다고. 거짓말 같으세요? 진짜예요. 보세요. 저 한강에서 건넜다니까요. 그런데 어르신들, 젊었을 때 수영을 안 했는데 늙었더니 갑자기 한강 건널 수 있어요? 안 되죠. 네. 젊었을 때 음악을 안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차르트가 들려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이 순간은 가장 젊을 때죠. 나 늙었다고? 10년 후를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지금을 부러워하겠죠. 지금이 우리 생활에,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을 때, 오늘은 내가 처음 살아보는 날, 그쵸? 내일도 처음 살아보는 날이에요. 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젊은 이때 새로운 것을 해라. 가장 젊은 이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돈은 제가 여기다 썼어요. 돈은 남아있는 것은 유산, 내가 나를 위해 쓴 것만 재산. 재산을 쌓으세요. 자식들이 돈 주면 나를 위해 쓰세요. 꼭 그렇게 사세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82세 어르신하고 골프를 쳐요. 난 그 어르신 제일 좋아. 왜냐하면 나하고 페이스가 맞거든. 제가 골프 치러 나가면 완전 민폐 수준인데 그 어르신하고 페이스가 맞아가지고
그러면 어르신이 옛날에 굉장히 진짜 회장님이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저 매너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최 박사 그냥 와도 돼. 그거 피 내가 다 내줄 테니까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저는 진짜 몸만 가요. 그러면 거기 80세, 85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드라이버가 80세가 되니까 남성용이 아니에요. 레이디예요. 레이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 거로 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좋은 물을 찾아다니고 돈이 있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그 먹방, 그것은 한 70세, 80세, 85세까지는 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못합니다. 80세 되니까 골프채도 여자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로 사실 거예요? 그때 이 정신적인 능력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느 날 나이 들었다고 갑자기 생기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줄이라도 책을 읽고 한 강좌라도 더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르신 중에서도 수준이 높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노인대학 저기 경로당에서 하는 그 노래잔치 그 노래 교실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세요.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인문학 강의가 필요해요. 저 같은. 그런데 또 멀리 가려면은 이동수단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복지관에서 그런 걸 하면 좋겠죠. 이런 걸 민원 넣는 거예요. 이런 걸 시의원들한테, 야 내가 들을래도 뭐 맨날 노래교실만 하는, 노래교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듣고 싶다. 그런 다양한 강좌 노인들을 위해서 좀 해달라. 그 지방자치 예산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거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제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은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건 너무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운동 안 했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제 인생을 볼 때는 운동이 중요한 거죠. 그 운동이 중요해서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그 다음에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선병 회장님도 얼마나 마라톤도 하고 산도 타시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게 대단하신 게, 운동을 먼저 한 다음에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일을 먼저 해결하고 운동을 하는 거는 가능해도,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공이라는 거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행복,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행복은 어디로 가버려요? 내가 40인치 텔레비로 행복했는데 옆집이 60인치 사면 괜히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절대적 행복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게 실력이다. 그 실력을 키우려면 어르신들도 매일 공부하고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저는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은 정치하기 싫어요. 저는. 그런데 노인이 되면 정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수준이 높은 노인들과 같이 이 노인 사회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때는 정말 괜찮은 사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어르신들이 모두 노인당 같은 거 생각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미약하나마 언제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오늘 3차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민원을 넣으실 게 어떤 건지 아셨죠? 우리 모니터링이라는 게, 지방자치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내 일상에 있는 거다. 불편한 것을 기록하고 불편한 것을 시의원에게 말한다.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 강의가 좋으셨어요? 네. 좋으셨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최애를 검색하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오늘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은
눌러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과 저는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는 기념 촬영 하나 하시고 일단 가시는 걸로 하시죠.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